야, 이 배추김치 하면 배추 고르는 것부터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좋은 볼까요? 배추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배추는 네. 지금 두 개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네. 네. 한 12월 초나 11월 말에 나오는 저장 배추라 해서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배추들이에요. 그 배추를 고르면 좋은 게 갓도 얇고 아삭아삭함 무르지 않고 이런 배추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월동 배추, 저장 배추를 좀 담으시는 걸 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장 배추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네, 일단 지역적으로는 저 밑에 지역에 그 해남이나 이런 밑에 지역 진도나 이런 쪽이 거의 다 저희 저장 배추 키우는 곳이에요. 해남이나 진도 배추. 네, 되게 좋습니다. 네. 이게 뭐 봐서 뭐 판단해야 될 점은 없나요? 일단 만져보면 가시 되게 얇고요. 그다음에 수분감이 좋아서 엄청 똑똑 부러지는 이런 소리가 날 거고요. 죄송한데 가시라는 게 어느 부분이죠? 가시라는 게 두께. 아, 두께가 네, 얇다고? 두께가 얇고. 아, 얇아야 좋은 거구나. 네, 너무 두꺼운 거는 안에 이제 절이고 나서 보면 약간 푸석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배추 맛도 좀 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두께가 얇은 배추를 고르는 거 좋고 네. 또 지금처럼 이런 초록색 부분이 선명한 거, 골이 선명한 거, 네. 그다음에 들어봐서 너무 무겁지 말고 한 2.5에서 3kg 정도가 가정에서 쓰기는 김장 배추로는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배추김치는 네. 이 절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절이냐, 어떤 네. 소금으로 절이냐. 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데 여기 또 소금을 가져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추는 네. 다 천일염을 사용하고요. 천일염은 음력 5월부터 채취를 해서 장마 전까지 하는데 네. 적어도 절임 소금은 한 1년 이상 간수를 뺀 네. 소금이 좋고요. 양념용으로는 한 3년 정도 간수를 뺀 소금이 좋다 합니다. 간수를 뺀 건 어떻게 판단을 하죠? 네, 일단 요새 간수 뺐나요? 몇 년 빼셨나요? 간수라는 거는 네. 김치에서 되게 중요해요. 약간 바다 안에 있는 좀 쓴맛 성분이에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만져서 네. 이 묻어나는 것들이 간수가 안 빠진 거는 이렇게 다 묻어납니다. 촉촉하니. 근데 지금 잡았다 놨을 때 거의 다 떨어지면 간수가 잘 흐르네요. 잘 빠진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김장은 한 해 농사라고 하잖아요. 이번 김치 특강 잘 집중하시면은 정말 그 새로운 비법을 접목시켜서 이 올해 농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추김치 시작해 보실까요? 네. 자, 배추김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추 손질부터 시작해 네, 볼까요? 해야 되죠. 자, 보통 이제 저한테 이맘때쯤만 되면 김치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 되게 많으시는데요. 네. 저는 양념 비법도 중요하지만 절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절임 배추를 이렇게 배달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엔 다 절이고 세척하고 탈수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절임에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절임 배추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2, 3kg 정도의 배추를 일단 이렇게 너무 퍼른 부분, 겉잎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버리지 놔주시고요. 말고. 네, 보통 이제 상품화 김치들은 2등분을 해서 많이들 절이는데요. 네. 이건 지금 김장김치용으로 가정에서 드실 거잖아요. 예쁘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4등분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썰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얘도 줄기와 이파리가 절이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약간의 칼집을 한 번씩 넣어주면 소금물이 빨리 침투돼서 절이는 데 많이 효과를 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푼 하나 주시면 절여 보겠습니다. 선생님, 배추 가를 때 네. 그 영화에서 보니까 칼집만 내고 이렇게 손으로 뽁 찢던데. 네, 맞습니다. 칼집을 끝까지 내셨네요. 네, 저희 전통 어머니들은 늘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렇게 찢게 되면 옆에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잘라진 단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배추는 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칼을 넣어서 예쁘게 마지막 밑까지 생각을 해서 절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잡아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자른 이 배추에다가 저는 그냥 직접 투여물로 소금물 절임이 아니라 직접 투여물 하고 있고요. 네. 자, 물이 있으면 보통
10kg 절임을 할 때, 10kg 네. 절임을 할 때 물을 한 2리터 정도 사용하고 소금을 한 10% 정도 사용을 합니다. 배추 무게의 10% 정도예요. 맹물을 살짝 부어줍니다. 아, 물을 먼저 뿌리는군요. 네, 뿌려주고 그다음에 무게에 준비된 소금을 가지고 끝에부터 줄기 부분에만 뿌려줍니다. 안에다가 뿌리는구나. 네. 줄기에다 뿌리는 이유는 배추는 이렇게 줄기에다 뿌려주면 안에부터 천천히 절여지면서 염도가 희석이 되면서 줄거리 부분은 남은 염도로 충분히 절여지고요. 그 절임의 장점은 절인 다음에 줄기와 이파리가 똑같이 절여집니다.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직접 투여을 하게 되면 절임 상태가 줄기와 이파리가 양호해서 똑같이 돼서 양념을 골고루 잘 먹게 돼요. 네. 안 절여진 부분은 양념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중간 부분에만 지금 소금을 넣으면 마무리는 또 줄기 부분만 이렇게 소금을 한 번씩만 뿌려주면 줄기 부분에만 소금을 넣어서 안정적인 절임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겉잎 띄어놨잖아요. 네. 얘는 이제 절임을 할 때 배추 보호도 하고 나중에 김치를 우리 비닐 덮었었잖아요. 네네. 그 위에 얘를 덮어줌으로 해서 또 공기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배추 절임 배추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뚜껑으로 해서- 쓰시는군요. 네, 먹진 뚜껑입니다. 않나요, 나중에? 공기 차단한 거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냄새가 날 수 있어서 그건 먹지는 않고요. 얘는 자, 커버용으로 쓸 거고 이때 이제 나머지 물을 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소금이 있어야지 절여지니까 위에 이렇게 줄기 부분만 덧소금을 뿌려서 절여주시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전날 분명히 김치 하실 거면 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약간 압을 줘야지 얘가 절임이 잘 되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날 쓸 물을 이렇게 좀 더 작은 그릇에 넣고 올려주시면 밤새도록 뒤적임 없이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줄기부터 이파리까지 잘 절여졌구나 하는 그런 절임 배추가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네. 몇 시간 정도 절여야 되죠? 실온에서는 한 8시간이면 절여집니다. 아. 그랬을 때 배추의 질감이 아삭거리고 잘 절여지는 그런 배추 절임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8시간 절인 배추가 또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위에 올렸던 배추예요. 덧잎으로 했던. 이거는 싱싱해 보이는데요? 네. 색깔 절임 자체도 좀 우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절임이 이파리가 너무 많이 절여졌거나 네. 이런 없이 골고루 절여진 상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절임 배추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어제랑 다르게 배추들이 다 엎어져 있습니다. 네. 엎어진 거는 보통 이제 절여진 배추는 세척을 하고 수분을 좀 탈수하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1시간 이상을. 이게 세척을 하면 네. 세척 과정을 거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흐르는 물에 믹싱볼을 넣고 자, 이렇게 손을 안쪽으로 잡아주면서 안쪽 위주로 이렇게 흔들면서 세척을 해주셔야 안에 있던 소금기도 빠지고 그다음에 짠 맛도 좀 빠지고 이물질도 빠지게 되거든요. 네. 세척한 이후에는 탈수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체에 엎어놓고 나서. 탈수를 하는데 단면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탈수를 하게 된다면 잘 안 빠지죠. 네, 그리고 나중에 김치를 해놓게 되면 수분이 가득한. 아이고. 네, 그래서 적어도 탈수는 이렇게 엎어놓고 적어도 1시간, 2시간 정도는 탈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절이기 전 배추는 세척을 한 게 아니죠? 아니죠. 사온 그대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재료를 손질하셔야 되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배추는 잘 절여졌으면 이제 수분이 좀 빠지라고 옆에다 두고요. 네. 부재료 먼저 썰어 놓고 물을 썰어 볼게요. 지금 얘는 쪽파고요. 네. 쪽파는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쪽파를 자르는 동안 동환 씨는 미나리도 네. 3, 4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라서 저는 바로 이쪽에다 담았습니다. 네. 김장철에 원래 들어가는 채소 3인방이에요. 미나리, 갓, 그다음에 쪽파. 겨울 김장김치에 대파를 넣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는데 네. 대파는 약간 안에 점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쪽파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미나리는 향도 좋고 그렇지만 빨리 식는 성분이 있어서 오래오래 둘 경우는 미나리는 좀 양을 줄이시거나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넣어도 되는 게 이제 갓이죠. 쑥갓. 쑥갓이 아니죠. 야, 이거 돌산입니다. 돌산입니다. 돌산갓은 네.
앞부분 붙어있는 부분 빼주시고요. 얘도 3, 4cm 간격으로 해주시고요. 붙어 있는 부분은 질겨서 빼주는 거죠? 붙어 있어서 안에 붙어 있어서 혹시 있을 이물질과 아니면 딱딱함을 좀 방지해서 요것만 좀 빼주시고 이 무는 켠무라고 해서요. 네. 배추김치 사이사이에 시원한 맛과 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무를 그냥 절이지 않고 넣을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켠무는 이렇게 기본 한 2cm 정도 크기를 이렇게 반 잘라 놓은 그런 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무를 가지고 채를 썰을 거고요. 네. 무는 지금 밑둥을 좀 잘라냈어요. 네. 이렇게 칼질할 때 좀 힘드실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한 0.2cm 정도 너무 얇게 썰면 나중에 무채가 지저분해 보여서 네, 이렇게 좀 두께감 있게 0.2cm 정도로 썰어서 모양 유지되게. 네. 또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절여져 가지고 속 넣을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밑둥을 좀 잘라 놓고 채 준비하겠습니다. 네. 얘도 아까 똑같이 0.2cm 정도로 이렇게. 김장철 무는 보약이라 할 정도로 엄청 단맛이 납니다. 아삭거리고. 보통 그 채를 써시는데 네네. 채칼을 쓰시는데 이거 직접 다 자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그 채칼을 이용하면 약간 두 가지 버전이에요. 곱거나 굵거나. 그래서 그래도 이게 써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채칼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저는 지금 이렇게 써는 게 좋습니다라고 보여주니까 그냥 썰어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속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채 썰어진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10kg 분량이라 이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곱고 하나는 네. 지금 약간 굵은 건데 보통 일반 분들은 이 정도 굵기 정도를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고운 고춧가루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네. 고운 고춧가루는 익었을 때 빛깔도 예쁘게 나지만 애들이 입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끔 네, 하는 게 있어서 맞아요, 저는 약간 맞아요. 좀 섞고요. 일단 넣어주시겠어요? 색깔 먼저 내겠습니다.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고운 거 이쁘죠? 이 정도는 거의 고추장 담을 때 정도 굵기예요. 넣어주시고 이거는 일반 김장용 고춧가루.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색깔을 예쁘게 입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밑국물도 밑국물. 네. 총각김치 때 만들었던 밑국물. 네, 맞습니다. 그거 넣어주시고요. 일단 풀죽 넣어주시고요. 풀이요.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마늘. 네, 마늘 한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생강 곱게 갈은 거. 곱게 갈은 생강.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소금은 반만 넣고. 반 넣고 나중에 간 봐가면서 넣고. 네. 좀 이따 좀 넣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설탕. 네.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설탕 넣었잖아요. 네. 총각 때도 얘기한 것처럼 단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배채예요. 배채. 네, 여기 이번에- 사과는 안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사과는 안 하고 배만 넣을 겁니다. 네. 네, 배채 넣어주시고요. 배채. 네. 자, 여기까지 넣었으면 이제 잘 버무려 주기만 하면 양념은 완성이고요. 네. 이렇게만 해도 벌써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맛이 느껴집니다, 냄새에서. 자, 이렇게 둔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채들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야채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잘 살살살 섞어준 다음에 간 확인하고 속 넣기를 시작하면 되고요. 배추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간을 맞추려면 기본 양념에서 조금 간이 있어줘야지 돼요. 자, 이렇게 야, 이 양념 비율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실패할 일이 없겠네요, 김치. 아까 제가 절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양념 비율 얘기하거든요. 마늘이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그게 맛있는 김치가 안 되고 어머니도 또 저거 좋아하시잖아요. 매실액. 네. 네, 매실액 듬뿍 넣으면 매실액 특유의 향과 그 맛 때문에 김치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매실액이 안 들어가네요. 네, 만약에 매실액을 넣을 경우는 아까 설탕 정도를 빼고 그 정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응용해서 하시면 좀 비율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대로 속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절여진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속을 넣을 때 보통 뒤에서부터 넣어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배추를 하나하나 펴서 넣어주면 이렇게 하나하나 펴서 넣어주면 나중에 잘랐을 때도 결이 다 살게 예쁘게 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 넣고 이렇게 펴주고 또 이렇게 속을 넣는데 여기서 포인트도 모든 것들이 다 이파리보다는 줄기 위주의 속을 그냥 이파리는 양념만 살짝 발라주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금방 맛이 드니까 따라서.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을 넣은 다음에 제가 가지런히 모아서 반을 접었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서 예쁜 잎 하나를 꺼내서 얘를 좀 감쌀 거예요. 자, 통 한번 주시겠어요? 주시면 이렇게 넣고 또 주시겠어요? 하나? 자, 아까랑 똑같이 겉잎 위주의 지금 줄기 위주의 겉잎을 하나하나씩 펴서 속을 넣고요. 네. 양념이 익었을 때 맛이 들 정도의 속만 정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짜투리가 아깝잖아요. 네. 그때 사이사이 넣고 해주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슨 건축물 올리듯이. 아까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한다는 게 건축물 얘기를 해줄 때 잘랐을 때 진짜 켜켜이 예쁘게 나올 수 네. 있는 속넣기 방법이 있고요. 가지런히 해서 이렇게 반을 접어준 다음에 이번에도 겉잎 하나를 겉잎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예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겉잎이든 큰 거 하나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켠무 좀 주시겠어요? 현무. 네, 이 켠무는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맛도 내고 그다음에 다 익은 다음에 배추랑 같이 잘라서 내면 별미김치가 되죠 또. 그래서 얘는 깍두기랑은 또 다른 맛이겠네요. 네, 깍두기는 잘 절어서 인공적으로 양념을 넣은 거고요. 얘는 얘 나름대로의 그냥 시원한 맛으로 먹는 켠무. 네, 켠무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냥 박아서 주면 되고요. 이렇게 양념만 발라놔도 충분하게 맛있게 익습니다. 잘게 잘라놔서. 선생님 김치는 총각김치랑 다르게 이렇게 꽉 채우지 않으시네요? 총각김치는 알알이 사이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익으면서 얘가 그 사이사이가 이제 더 양념이 배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네. 배추는 숙성이 되면서 약간 팽창을 합니다. 아 팽창을 하나요 배추가? 네, 약간 와. 익는 과정에서. 어. 그래서 얘는 한 80% 정도 넣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 자, 이제 위에 덮을 거까지 3개만 주시겠어요? 예, 예. 겉잎. 아, 겉잎. 3개. 아 여기서 또 겉잎을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겉잎은 이렇게 남은 양념이나 이 그릇에 남아있는 이런 양념이나 아니면 일부들에도 양념을 이렇게 발라서요. 선생님 아까 이 겉잎 안 먹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먹지만 그래도 얘는 이 역할이 공기 차단을 해서 밑에 있는 제대로 된 김치들이 맛있게 익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지금 이 과정을 해도 얘는 안 먹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고맙다. 만약에 겉김치. 겉잎이 없으면 네. 우리 총각김치 배웠던 것처럼 비닐로 네, 비닐로 감싸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잎이 있었으니까 살신성인에서 맛을 시켜주는 겉잎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겉잎을 씌워주고 살신성인이 아니구나 뭐지? 살신성체.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비닐. 네, 아 그래도 비닐을 또 한 한 번 번 덮어주고. 더 네, 감싸서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비닐 덮을 때 네. 이 밀폐 용기랑 맞닿는 부분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네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팽창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닐을 타고 물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꼭 이렇게 안에다가 안에 넣어버리는군요. 네, 넣어버리면 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어느 분들 그러면서 꼭 김치냉장고에 국물 샜다고 꽉 넣지 않았는데 네. 이거는 이게 팽창되면서 국물이 비닐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네, 경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무리 저기 밀폐가 잘 되는 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밀폐 용기끼리 닿는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시죠. 야. 이렇게 김치 겉잎으로도 덮고 네. 그다음에 비닐까지 덮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무리를 해야지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김장김치는 얼마나 어떻게 숙성을 해야 하나요? 김장김치도 생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김치 냉장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보관 눌러주시면 늘 똑같이 생맛이 유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얘를 좀 익은 걸 먹고 싶으면 총각대처럼 하루 바깥에 두시고
그다음에 일반 냉장고에 넣어놔서 2주 정도 좀 둔 다음에 먹어보고 나는 이 맛이 좋다? 그럼 김치 냉장고 보관 온도로 그 맛 계속 유지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또 가져오신 김치가 네. 그러면 24시간 실온 숙성 후 네, 맞습니다. 2주 냉장 보관하신 네. 김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야, 와, 부풀었다, 부풀었어.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냄새가 너무 좋죠? 신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맛있는 딱 맛들은 냄새가 네, 나요. 익은 냄새 나죠? 자, 이렇게 지금 와, 어떻게 이렇게 짠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군덕내. 군덕내가 하나도 없네요. 약간 네. 맛있는 김치는 진짜 군덕내 없이 시원하면서 약간 고춧가루 냄새도 나고 약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신맛이 나는 약간 시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네네. 그러한 냄새가 나는 게 맛있는 김치죠. 와. 딱 그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맛있는 군덕내 나지 않는 신선한 배추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김치, 배추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추는 겉잎을 떼고 4등분해 끝부분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배추에 물, 천일염을 뿌린 뒤 배추 겉잎을 덮고 물, 천일염을 덧뿌려줍니다. 물을 담은 통을 얹어 8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절인 배추를 세척한 뒤 1시간 정도 수분을 빼줍니다. 쪽파, 미나리, 돌산갓은 큼직하게 썰고 무도 채 썰어줍니다. 채 썬 무에 고운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섞은 뒤 밑국물, 찹쌀죽,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천일염, 설탕, 새우젓, 배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쪽파, 미나리, 돌산갓을 섞어 김치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김치소를 넣어주세요. 밀폐 용기에 배추를 말아 담고 썬 무도 양념을 묻혀 담아줍니다. 절인 겉잎도 양념을 발라 배추 위에 덮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비닐을 덮어 하루 실온 숙성 후 2주 냉장 숙성시켜주면 배추 김치가 완성됩니다. 자, 선사님 또 한번 꺼내서 썰어 볼까요? 예, 맛있게 맛있게 먹어야 담아주시죠. 되니까. 네. 자, 색깔도 너무 예쁘죠? 저는 향기에 취해가지고요. 아무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먹기 좋게 칼집을 좀 내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뿌리 부분 이렇게 커트를 할 거고요. 먹기 좋게 자르가지고 네. 이파리 부분과 줄기 부분을 이렇게 클로스로 놨어요. 네. 왜 하나씩 먹을 때도 줄기도 이파리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려고요. 그 그다음에 겉잎을 하나 띄어놨잖아요. 그대로 길게 자르셨네요. 네, 살짝 덮어줄 거예요. 이게 왜 덥죠? 이게 바로 썰어서 먹는 시간이 딱 맞출 순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익은 김치도 약간 시간을 두고 공기랑 차단시키는 거고요. 그 순간에도 맛을 잃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앞부분 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그 신선한 그 군동내가 너무 없는 김치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군동내가 없을 뿐이지 그 네. 깊은 맛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아주 신선한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자 먹을 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네. 둘이 먹을 땐 각자 하나씩 먹을 수 있게 덜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장철 끝나고 나면 다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목이야 이러시는데 왜 그런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김장김치만큼은 모든 가족이 도와서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김치죠. 그래서 같이 하면 되게 좋겠죠. 같이 해서 네, 1년 내내 드실, 겨울 내내 드실 김치를 맛있게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상이 푸짐해지는 만큼 네. 그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검색하시면요. 더욱 자세한 레시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김동완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절이는 과정 없이 간단하게 뚝딱 담그는 김장김치. 파김치가 된 사람도 한 입 맛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환상의 파김치와 톡 쏘는 알싸한 맛에 감탄하게 되는 오마이갓 갓김치. 절대 놓치지 마세요.